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고 안다고 다 말하지 마라. 저자 김종원, 출판사 마인드셀프, 낭독자 명크. 순간적으로는 통쾌하지만 결국 내게 손해인 것들. 우라통이 터지고 서러울 때, 심장을 타고 고통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차오르는 슬픔이여 내려가라. 네 자리는 저 아래다. 세상에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산다는 건 끝없는 슬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계속 걸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통쾌함이라는 늪에 빠지곤 한다.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우라통이 터지고 서러울 때 엉뚱하게 자신의 감정을 소모하는 사람들은 그런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리석게도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실천해 옮긴다. 다음과 같은 7가지 행동 말이다. 첫째, 다른 사람들이 애써 이룬 결과를 멋대로 평가하기. 둘째, 말과 글로 온갖 질투와 비난을 쏟아내기. 셋째, 참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내뱉기. 넷째, 세상과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고 살기. 다섯째, 다 내가 해낸 거라고 교만하게 외치기. 여섯째, 인사 같은 작은 예절을 등한시하기. 일곱째,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나만 옳다고 우기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 사는 게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건 이해한다. 하지만 내가 살기 힘들다는 사실이 타인의 삶을 괴롭혀도 된다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면 그 순간에는 마치 심판이 된 것 같아서 통쾌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런 미련한 과정을 통해서 더욱 불행해진 나를 발견하게 된다. 게다가 심장을 타고 올라온 불행의 크기는 점점 더 커져서 평생 사라지지 않는 흉터로 남는다. 그렇게 언제나 순간적인 통쾌함은 내 감정을 소모하며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만 준다. 조금 답답하고 지루해도 길게 보며 살아야 한다. 셰익스피어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파도처럼 차오르는 슬픔에게 명령하라. 네 자리는 여기가 아니다. 그게 자신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파도가 아무리 세차게 지나가도 아무런 말도 없이 받아주는 바다처럼 고통과 슬픔이 결국에는 다 사라지는 한낮 바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에 못 견딜 인생도 없는 것이다. 힘겨운 이 시간이 다 지나가면 나는 더 단단한 어른이 될 것이다. 습관적으로 죽음을 언급하지 마라. 죽음에 대해 자주 말하지 마라. 세상에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지금까지 어떤 예외도 없었다. 내게 확실히 오는 것을 일부러 맞으러 나갈 필요는 없다. 그저 주어진 삶을 탐닉하라.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으면 어쩌지?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사람들은 죽음을 떠올릴 때 아직 해보지 못한 무언가에 대한 갈망을 되새긴다. 이를테면 사는 동안 꼭 해보고 싶은 것을 나열하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죽음을 생각하면 하루를 좀 더 농밀하게 살 수 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죽음을 생각한다면 문제가 된다. 죽음이 삶을 돌아보게 하는 최고의 발명품인 것은 맞지만 감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결코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자꾸 꺼내 들여다보면 인생 자체도 부정적으로 변해가게 된다.
세상에는 죽음처럼 인간이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굳이 그것들에 관심을 갖거나 의식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소모되는 시간과 감정이 아깝기 때문이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는 그만 생각하고 현재를 보라.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건 사실 내가 해본 것들 속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과거 소중한 마음을 나눴던 인연들, 내가 자주 갔던 추억의 장소와 들었던 음악, 마음이 힘들 때마다 즐겼던 식당의 음식까지. 아직 하지 못한 버킷리스트보다 소중한 것이 이미 해본 것들 속에 있다. 생각해보라. 실제로 죽음과 마주했을 때 아직 해보지 못한 것들 때문에 마음이 아플까? 아니면 과거에 해본 것들과 추억 때문에 마음이 아플까? 아직 가보지 못한 나라에 대한 갈망보다 지나간 어느 날 걷다가 넘어진 내 아이를 안아주며 느꼈던 그 따스한 온기가 미치도록 그리울 것이다. 인생의 소중한 것들은 내가 해본 것들과 추억에 있다. 그러니 습관적으로 죽음을 언급하거나 그걸 이유로 해보지 못한 것들을 떠올리며 죽기 전에 해봐야 한다고 자신에게 강요하지도 말자. 정말 소중한 건 미래가 아닌 내가 이미 해본 것들 속에 있다. 자주 가던 장소와 즐겼던 음식, 내 삶에 도움을 준 수많은 고마운 사람들을 잊지 말자. 어느 분야에서든 오래가는 사람은 이게 다르다. 어리석은 바보들의 최악의 불경기가 돌아왔다. 머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고 바보처럼 타인의 흉내만 내는 멍청한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 정도는 잘 나갈 수 있다. 문제는 기간이다. 오래 가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렇다면 평생 동안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세상에 떨칠 수 있었던 셰익스피어의 경쟁력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건 바로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에 있었다. 당시 다른 철학가와 작가들은 대학 교육을 받았지만 셰익스피어는 깊은 사색을 통해 대학이 아닌 자연으로부터 수많은 지식을 발견했다. 그렇다. 그에게 지식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며 스스로 발견하고 깨우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가 쓰는 글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독특하고 고유한 그 자신만의 것이었고 덕분에 오랫동안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전할 수 있었다. 그가 자연으로부터 배워 실천한 삶의 루틴을 소개한다. 읽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변주해서 사용한다면 여러분도 자신의 분야에서 오래가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스스로 시작해서 스스로 끝낸다. 두 번째, 타인의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본다. 세 번째, 노력의 기준이 남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네 번째, 판단이 끝나는 즉시 실천에 옮긴다. 다섯 번째, 입에서 나온 말은 곧 현실이 됨을 안다. 여섯 번째, 가르치기보다 배우려는 자세로 산다. 일곱 번째, 늘 메모하고 일상에 활용해서 지혜로 쌓는다. 어디에서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중요한 건 그런 이들의 성장이 누구보다 오래 간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보여주기 위한 루틴이 아닌 진짜 자신의 성장을 이끄는 루틴을 조용히 실천하며 산다. 루틴을 정해 실천하는 게 좋은 이유는 살면서 중간중간 나쁜 감정이 찾아왔을 때 루틴을 실천하며 빠르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루틴은 감정의 소모 없이 가진 힘을 모두 일상에 쏟을 수 있게 해준다. 꾸준히 오래오래 성장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조용히 위의 7가지 루틴을 실천하면 된다. 오직
내가 스스로 만든 것만이 최고의 명작이다. 이성은 얼마나 고귀하고 능력은 얼마나 무한한가. 나는 놀라운 내 힘을 믿는다. 불만으로 가득한 공간은 질서라는 허리띠로 묶을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밝게만 보이는 게 좋아요. 중간에 표정을 바꾸는 건 겁을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밝은 표정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감정적으로 강하다는 생각이 든다. 감정을 제어하는 힘은 살면서 꼭 필요한 능력이다.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중간에 다른 표정으로 바꾸는 건 겁을 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숨은 의미가 있다. 분노할 상황에 처해서도 스스로 감정을 제어하며 웃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 억지로 참는 것으로는 결코 웃는 수준에까지 이를 수 없다. 그것이 가능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낼 정도로 지적 수준이 높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실천하며 산다. 협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협박이란 못된 행동의 열기를 잠시 식혀주는 냉기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일상으로 좀 더 들어가 생각해보자.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 있을 땐 적당히 자신의 음성을 조절하며 대화를 나눠야 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카페나 식당에 가보면 마치 연설을 하듯 온 힘을 다해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리 주변에서 눈치를 줘도 그들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왜 그래야 하는지도 또 자신이 그렇게 시끄러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몰라서 못하는 거지 알면 처음부터 스스로를 조절하며 제어했을 것이다. 또한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사실을 아무리 설명해도 바뀌지 않는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뀌지 않는 주변의 상황을 바꾸려고 하면 나만 답답하고 힘들어진다. 정작 이 상황을 만든 사람들은 신이 나서 떠들고 있는데 말이다. 불만이나 무질서로 가득한 공간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허리띠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차분하게 이렇게 생각하며 부드럽게 그 순간을 지나가는 게 지혜롭다.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자. 나는 타인에게 신경을 쓰려고 온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을 하려고 온 거니까. 나는 저렇게 피해를 주며 살지 말아야지. 저 사람 덕분에 오늘도 하나 또 배웠네. 너무 인생을 빡빡하게 살면 나만 손해다. 결국에는 웃는 자가 이긴 거야. 당장 닥친 일에 최선을 다하느라 즐길 겨를이 없는 순간들이 있다. 삶의 즐거움은 가장 나중에 즐길 거야. 그때까진 치열하게 살겠어. 즐기라고? 아니야. 지금 내게 그럴 여유는 없어. 하지만 이렇게 말할 때가 바로 여유를 가져야 할 시기임을 자각해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치고 계속해서 일에 치여서 살게 되면 죽을 때까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른 채로 몸만 늙은 노인이 된다. 그저 늙기만 할 뿐 그 안에 어떤 지혜나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어른이 아닌 노인이 되는 것이다. 노인은 목숨만 부지하면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어른은 그렇지 않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셰익스피어가 결국에는 웃는 자가 이긴 것이라는 가르침을 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늘 매사에 시니컬하게 반응하며 쉬지 않고 끌려가듯 사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여유를 허락해야 한다. 첫 번째, 어려운 문제는 느긋하게 관찰해야 풀린다.
두 번째, 바쁜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세 번째, 자동문도 천천히 가까이 다가가야 열린다. 바쁘고 힘들수록 의식적으로 숨을 깊이 내쉬며 자신에게 여유를 선물해야 한다. 몸도 쉬어야 하지만 내 마음과 감정도 쉴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바쁘게 살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다. 나는 인생이라는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며 모든 여행은 도착이 아니라 과정이 곧 목적이다. 쉴 수 있어야 달릴 수도 있고 쉼표를 스스로 찍을 수 있어야 마침표도 원하는 곳에 찍을 수 있다. 내 하루를 즐겨야 내가 더 빛난다. 어지러운 긴장 속에서 벗어나야 현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 나만 배려하고 나만 손해본다는 생각이 든다면 소득도 없이 지치는 이유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욕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배려를 아름답고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면 배려한다는 것이 조금은 의도적인 선택이자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배려가 몸에 밴 사람들이 간혹 있다. 그런데 정직한 사람이 스스로를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듯 실제로 남을 배려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은 스스로 누군가를 배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행동과 태도가 그들에게는 마치 숨을 쉬듯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배려라고 굳이 의식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배려를 하는 경우라면 마음속에 어떤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그 마음을 글로 표현하면 이렇다. 내가 이 정도 배려를 했으니 저 사람도 이 정도는 해주겠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주겠지? 해주겠지? 라는 막연한 바람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다. 만약 당신이 그런 바람을 지니고 있다면 이 사실을 빠르게 깨달아야 한다. 내가 배려를 하고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준 만큼 혹은 그 이상 받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감정이 자주 생긴다. 하는 것도 없이 지치기만 하고 아무런 소득도 없네.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소득도 없이 지치는 이유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욕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억지 배려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허탈한 마음뿐이다. 나만 배려하고 나만 손해본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장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배려는 마치 숨을 쉬듯 익숙해서 나도 모르게 몸에서 배어나야 하는 것이며 그런 배려는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는 아름다운 음악과도 같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주는 것. 배려는 그 순수한 마음에서 출발한다. 그의 마음을 얻으려고 주는 게 아니라 그저 나의 마음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다면 사랑은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당신을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새벽을 가로지르며 날아가는 종달새처럼 어두운 대지를 지나 천국의 입구에서 노래를 부르게 된다.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다면 이제 어른의 삶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능력을 가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는 달콤한 사랑 덕분에 내 마음은 부자가 된다 라고 말했다. 살다 보면 그 말이 정말 맞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사랑은 내게 결코 질문하지 않는다. 그저 끝없이 응원하며 지지할 뿐이다. 그런 사랑을 주는 존재가 곁에 있는데 어찌 마음의 부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반대로 그런 소중한 사람이 곁을 떠났는데 어찌 가슴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가족이나 지인 등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로 떠나보낸 적이 있다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슬픔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나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아무리 위로하고 조언해도 슬픔은 지울 수 없고 절대로 잊을 수도 없다는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소중한 이가 남기고 떠난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간직할 수밖에 없다. 셰익스피어가 사랑은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곁에 없어도 마음의 눈을 열어 언제든 꺼내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몰랐던 사람을 알게 되고 그렇게 사랑하다가 결국에는 이별하고 아파하는 동안 우리는 점점 어른이 된다. 사랑했던 그 사람은 내 곁에 없어도 있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번 필사는 조금 길다. 그래도 차분하게 낭독하며 써보라. 너를 떠나보낸 그 봄날의 그 햇살, 그 아득한 그리움 하나하나가 여전히 조금도 잊히지 않는다. 이제 나는 너를 잊지 않기로 했다. 너의 이름, 너의 향기, 너의 웃음까지도 마치 곁에 있는 사람을 느끼듯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이 슬픔을 넘어서면 나는 다시 너를 만날 수 있다. 잠시라도 너를 다시 안아보고 싶다. 흔들리지 않고 무엇이든 해내는 마음의 힘. 그 꽃은 향기를 잃었으니 다시 가져가세요. 아무리 값진 선물도 준 사람이 친절하지 않을 땐 고귀한 마음으로 받아도 초라하게 보이니까요. 어떤 시보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마음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소개하고 싶었던 셰익스피어의 글이다. 향기를 잃은 상대방의 마음은 내가 아무리 고귀한 마음으로 받아도 초라해지기 때문에 돌려준다는 말.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을까? 살아가는 동안 남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반드시 자기 중심을 갖고 살라는 조언이 아닐까? 준다고 다 받지 말고 사정한다고 다 들어주지 말라는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그 중심에 친절이라는 기준을 두었다. 그는 자신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상대의 태도가 친절하지 않다면 단호히 거절하며 살았다. 그래야 초라해지지 않고 평생 자신을 고귀한 상태로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에게는 어떤 기준이 있는가?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복잡한 문제 앞에서도 빠르게 가장 지혜로운 답을 찾아낸다. 중심에 늘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흔들리지 않고 무엇이든 해내려면 마음을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삶의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기준이 있어야 내가 보낸 세월과 스친 경험이 나의 자산이 될 수 있다.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인생이 거기에서 시작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자. 인생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준다. 다만 늘 준비하며 올바로 사는 사람은 단 한 번만 기회가 주어져도 충분하다고 느끼지만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기적만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수십 번의 기회도 부족하다고 느끼며 늘 한숨만 쉰다. 당신에게 기회가 없다고 느끼는가? 아니면 충분히 주어졌다고 생각하는가? 그 답이 바로 당신의 현실을 증명한다. 삶은 결코 복잡하지 않다. 복잡한 것은 우리의 욕망이다. 목표를 분명하게 정한 삶은 그래서 모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한다. 삶이 단순해지면 그 삶은 스스로 우리에게 답을 준다.
화가 많은 사람은 금방 죽는다. 기품 있는 사람에게는 폭력의 그림자가 닿지 않는다. 그들의 기품은 마치 공기처럼 손상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품 있는 자에게 모든 폭력은 그저 신용으로만 끝난다. 유독 내면의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웃으며 넘어갈 이야기에도 웃지 못하고 하나하나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시비를 건다. 그런데 결국 누가 손해인 걸까? 시비를 걸어서 이기면 이득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분노와 화는 이미 그 자체로 나쁜 기운을 갖고 있어서 발산하는 즉시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기품이 필요하다.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기품 있는 자에게는 어떤 분노와 폭력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품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최악의 일을 마주한다 해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첫 번째, 어떤 말도 나의 진실을 손상시킬 수는 없다. 두 번째, 나는 차분하게 말하는 사람의 가치를 안다. 세 번째, 듣기에 나쁜 말은 귀에 담지 않는다. 네 번째, 나는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지 않는다. 다섯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나를 유지한다. 누군가는 같은 일로 반복해서 화를 내지만 다른 누군가는 화를 내지 않는다.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화는 화를 낸 사람의 것이라는 삶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차분한 감정을 유지할 수 있다. 화가 많은 사람의 인생은 괴롭다. 무슨 일을 하든 제대로 될 확률이 거의 없으니 인생이 고통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오래 살고 싶다면, 하고자 하는 일을 즐겁게 하고 싶다면, 주변에서 누가 화를 퍼붓더라도, 가끔 화가 치밀더라도 그 화를 스쳐 지나가게 두며 스스로를 가볍게 만들어야 한다. 마음의 분노가 가득하면 그 인생은 지옥과 다르지 않다. 화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내게 좋은 것만 허락한다. 기품 있는 사람에게는 분노와 화가 어울리지 않는다. 나를 반기지 않는 사람과는 영원히 이별하라. 인정이 없는 사람과 이별하라. 더 나은 공간을 찾기 위해서 이 공간을 잃는 것이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내게 불친절하지? 맨날 괜히 나한테 시비를 거네? 살다 보면 이런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될 때가 있다. 이때 우리는 괜한 감정의 소비를 철저하게 제어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인생에서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건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기 때문이다.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지 판단이 쉽지 않을 땐 셰익스피어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는 인정이 없는 사람과 이별하라고 했고 그걸 더 나은 공간을 찾기 위해서라고 비유했다. 그렇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인연도 하나의 공간이다. 내게 맞는 더 좋은 집을 찾아서 이사를 떠나는 것처럼 내게 맞지 않는 사람도 떠나보내야 한다. 그건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그를 버리거나 삭제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공간을 찾기 위해서 이 공간을 스스로 주도해서 잃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생은 짧다. 그래서 인연은 더욱 중요하다. 누군가 남의 인생에 굳이 참견해서 비난하고 멋대로 판단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다. 잘 모르고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이니 굳이 그런 말에 대응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 잘 아는 사이였다면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하거나 함부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나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뱉는 비교, 평가, 단정, 비난 등의 언어는 굳이 경청할 필요가 없다.
멈춰서서 들을 가치가 없는 말이니 스쳐가게 내버려 두고 나와 맞지 않는 그 공간에서 벗어나야 한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삶을 사는 건 아니다. 산다고 모두 살아있는 건 아니다. 자신과 맞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면 그건 죽음보다 못한 삶이다. 살고 싶은 하루를 만드는 아무리 반복해도 무해한 말. 무언가를 욕망하는 사랑도 좋지만 욕망하지 않는 사랑은 더 좋습니다. 욕망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 세상은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겠다는 아름다운 욕망의 연속으로 탄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로는 욕망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다. 바로 누군가와 인연을 맺거나 마음을 다해 무언가를 할 때다. 각종 협업이나 대화 혹은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존재하는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하는 게 좋다. 저는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당신 덕분에 모든 게 잘 되었어요. 저에게 이 좋은 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고 싶은 하루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아무리 반복해도 무해한 말을 자신과 타인에게 자주 들려주자. 세상에서 가장 무해한 말은 모든 덕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건 주면서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내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준다고 생각해야 한다.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 좀 돌아오는 게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제어할 수 없는 강한 욕망이 내 안에서 폭풍처럼 일어나기 때문이다.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라는 무해한 말로 살고 싶은 하루를 만들어 보자. 세상은 결국 만드는 자의 몫이니까. 모든 것이 세상이 준 선물이다. 감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고 감사하면 할수록 내 마음도 따스한 온기로 채워진다. 고마운 나날의 연속이라서 나는 내 인생이 참 좋다. 현명해지기 전까지는 늙지 말아야 한다. 1.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마라. 2. 안다고 다 말하지 마라. 3. 가졌다고 다 빌려주지 마라. 4. 걷느니 말 타고 다닌다고 하지 마라. 5. 들었다고 다 믿지 마라. 6. 단판에 승부를 걸지 마라. 7. 이 사실을 모두 다 기억하라. 아름답고도 고귀한 이 7가지 말은 모두 셰익스피어의 진실한 조언이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로 빗바래지 않는 그의 조언을 꼭 차분하게 필사해 보기 바란다. 정말 그렇다. 단순히 나이를 먹었다고 모두 어른이 되는 건 아니다. 또한 경험을 쌓았다고 모두 경력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현명해져야 한다. 현명해져야 함을 실감할 때 셰익스피어의 7가지 조언은 아주 큰 힘이 되어준다. 늙는 건 쉬운 일이지만 현명해지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만약 나이 40이 지난 상태라면 이제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현명해지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7가지 조언을 매일 낭독하고 필사해보라.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다를 것이며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숙고하게 해주어 가장 품격 있는 어른의 길을 찾아내도록 도와줄 것이다. 세상을 보라. 온라인 세상도 마찬가지다. 있다고 다 보여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없어도 마치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사람까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있다고 다 보여주지 않고 안다고 다 말하지 않는 삶은 깨달은 어른의 삶이다.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세상은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숨을 쉰 횟수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 내 가치는 숨이 막힐 정도로 근사한 시간과 경험을 얼마나 얻었는가에 있다. 셰익스피어의 조언을 가슴에 새기고 살다 보면 숨이 막힐 정도로 근사한 시간과 경험으로 삶을 채우게 될 것이다. 내 삶은 무작정 빠르게만 뛰는 한낱 경주가 아니다. 과정을 천천히 즐기며 삶의 행복을 더하는 끝나지 않는 여행이다. 불경기에도 잘 나가는 사람들의 3가지 루틴. 시간은 숨어있는 흉악한 계략을 밝혀내고 감춘 잘못까지 찾아내서 비웃으며 창피를 준다. 거짓이라는 금고에 모든 것을 감출 수 있다 해도 지금까지 내가 보낸 시간만큼은 결코 숨길 수가 없다. 지나간 시간 그 자체가 모든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은 결코 속일 수가 없다. 셰익스피어 역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시간이 숨어있는 모든 계략을 밝혀내며 나중에는 잘못까지 찾아내서 창피를 준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그래서 평소 삶의 루틴을 제대로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약해질 수 있는 내 의지와 삶을 끝없이 일으켜 세우기 때문이다. 게다가 루틴은 지금 같은 불경기에 더욱 힘을 발휘한다. 경기를 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최악의 환경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루틴이다. 만약 경기와 상관없이 성장하며 잘 나가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다음 3개의 루틴을 당신의 삶에 장착해보라. 1. 하루 30분 이상의 운동. 2. 1일 3포스팅과 필사. 3. 규칙적인 수면과 적정 식사량. 나이가 들면 조금만 과로를 해도 몸이 녹아내릴 것처럼 축 처진다. 물론 좋은 경험은 쌓이지만 늙는다는 건 짐작보다 더 슬픈 일이다. 그래서 체력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매일 30분 이상 운동에 투자해야 본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한 하루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글로 써서 1일 3포스팅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자신의 하루를 반성하며 더 나은 내일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족한 지식과 지혜는 필사를 통해서 채워야 한다. 그럴 시간을 내기 위해 잠을 덜 자라는 게 아니다. 차곡차곡 성장하려면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량이 매우 중요하다. 나쁜 욕망을 제어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3가지만 루틴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떤 불경기가 찾아와도 멋지게 성장을 거듭하며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 반복하면 어른의 시간을 선물해줄 귀한 루틴이 지금 나에게 주어졌다면 처음 입는 옷처럼 자꾸만 입어봐야만 몸에 익숙하게 만들 수 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루틴만이 나를 잡아준다.